네, 기능사 필답형 문제 스타일 이 영상 보셨나요? 스타일에 관련돼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41쪽입니다. 적산 온도가 기존의 기사 문제나 산업기사에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적산 온도의 정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서 적산 온도구나 라고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 내용은 그닥 적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적산 온도의 정의와 적산 온도의 그런 단어 쓰시고요. 또 온도계수도 마찬가지예요. Q10이라고 적으셔도 되지만 온도계수라고 쓰시고 온도가 10도씩 상승하는 데 따르는 이 화학적인 반응, 생리작용의 증가 배수, 이게 온도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41쪽에 체크하셔가지고요. 적산 온도와 온도계수 정확한 정의와 이 단어 꼭 알고 계세요. 34쪽입니다. 요수량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필요합니다.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 문장 자체를 완벽하게 똑같이 외워줘야 돼요.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 이 건물이요. 우리가 말이 어색한데 이 식물체를 건조시키면 그 가루가 남잖아요. 그쵸? 그 가루를 1g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수량. 50페이지입니다. 춘화현상. 버널리제이션의 정의도 쓰시면 좋고요. 자, 그거에 따라서 사실 작물의 종류를 보기가 나와서 선택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자춘화형은 종자 시기 때 저온을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꽃이 피는 현상. 녹식물 춘화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크기, 녹식물 상태에서 저온을 받았을 때 꽃이 피는 현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고요. 어렵으시겠지만 이 작물의 종류까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56쪽입니다. 기지란 기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기지의 원인 한 3가지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아요. 기지의 원인을 3가지 쓰세요. 기지의 대책 3가지를 쓰세요 했을 때 제가 이 책에 보시면은 잘 단어로 나와 있죠? 이 문장으로 쓰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단어 이렇게 문구로 쓰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지의 원인은 토양 속의 비료가 소모, 토양 속의 염류가 집적, 구조의 물리성 악화, 잡초의 번성, 유독물질의 축적, 토양 선충의 피해, 토양 전염병의 피해, 기지의 대책, 윤작, 돌려짓기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되고요. 담수, 물을 넣어준다는 거죠. 토양 소독, 유독물질의 제거, 객토 및 환토, 접목, 지력 배양한다. 이렇게 원인과 대책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56쪽에 이제 윤작. 사실 유기농업에서는요, 윤작이 굉장히 이슈고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윤작에 대한 정의도 알아두세요. 한 토지에 2가지 이상의 작물을 순서에 따라 재배하는 거. 그래서 이제 2가지 이상의 작물을 순서에 따라 재배하기 때문에 그걸 돌려짓기라고 하고요. 윤작의 효과, 지력을 유지하고 증강시킨다. 요 한 단어만 써도 되겠죠? 지력 유지, 토양 보호, 기지 회피, 병충해 잡초 경감, 수량의 증대화, 토양의 이용도 향상, 노력 분배의 합리화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윤작의 그 구비 작물의 생태를 이것도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콩가 작물, 다비 작물, 근체류, 녹비 작물 이렇게 이런 작물을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세요. 자, 57쪽에 보시면 윤작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3포식, 토양을 3등분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A 작물, 여기 B 작물, 여기 C 휴한, 아예 심지 않는 경우 이게 3포식 농법이고 계량 3포식은 휴한 대신 콩가 작물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노포크신 윤작법이 기사 문제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순무, 보리, 클로버, 밀 이런 식으로 작물을 키웠다는 거. 이 작물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부 체계도 꼭 다 알아두셔야 돼요. 간작, 혼작,
교호작, 주희작 이 각각의 작부체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작물의 종류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아마 이해가 안 가고 잘 안 외워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자기만의 그런 눈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간작은 A 작물 사이에 B 작물을 심는 경우, 그다음에 혼작은 A 작물과 B 작물을 섞어서 심는 경우, 교작은 교대로 심는 경우, 주의작은 둘레에 심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 공부하셨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간작과 교호작의 차이. 간작 같은 경우에는 주작물이 있어요. 주작물이 있고 교작은 두 작물이 이제 동등하게 교대로 번갈아서 심는 그런 작부 체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작에는요, 이제 볼이 이렇게 먼저 있는 작물들이 주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작은 두 개를 섞어서 재배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거 두 개 보통 같이 할 때 사료 작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58쪽도 마찬가지로 이거 더 추가로 잘려가지고 본 건데 단작에 대한 정의, 답리작, 자유작, 답전윤환에 대한 정의 꼭 알아두세요. 포장이란 말이 어색하시면 토지를 아니면 땅을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논 상태와 밭 상태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돌려가면서 논밭 돌려가면서 이렇게만 쓰셔도 사실 됩니다. 벼는 당연히 논하려고 우리나라는 논벼죠. 그래서 벼에게 쓰셔도 되고요. 밭작물을 번갈아 가면서 재배하는 방식이다라고 쓰시고요. 또 이 효과까지 꼭 알아두세요. 답전윤환의 효과는 쓰세요. 그러면 지력 증강, 토지가 좋아지고 기지 회피, 잡초 감소, 벼 수량 증가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을 알아두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있죠. 윤작부터 지금 간작, 지금 답전 윤환까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반복적으로 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산업기사 기출문제예요. 작부체계 중 답전 윤환의 주요 효과를 네 가지 쓰세요 하면 요거 쓰시면 되겠죠? 기능사 한 세 가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산업기사 수준까지 네 가지 외워두세요. 어려워. 자, 그리고 작부체계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 매일 말해도 헷갈리는데 작물을 재배하는 체계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간작, 혼작, 교작, 주의작, 단작, 답리작, 자유작, 답전, 윤환 다양한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왔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유기농 기능 실기 작업형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같이 좀 볼게요. 맥곡류, 곡식인데 이제 맥류죠. 우리가 보리 이런 것들을 맥류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를 선택하여 맥간작으로 맥류를 간작으로 했을 때 주작물은 주당 50리씩 조파 부작물은 2립씩 파종하시오 해가지고 실제 파종한 경우도 있고 그림을 그린 적도 있어요. 이 말이 되게 어렵지만 실제 그려보시면 좀 편하거든요. 자, 우리가 간작은 주작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실제로 나온다면 여러 가지 종자가 보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맥간작 했을 때는 보리와 콩을 고르셔야 돼요. 문제 우리가 아까 작물 표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보리랑 콩에 있으실 거예요. 보리, 콩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주작물이 있고 이제 부작물이 있으니까 간작이잖아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제 이랑을 그려주시면 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랑을 똑바로 아실 수 있어요. 자, 전체 위에 올라온 볼록 나온 부분이 두둑,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부분이 골이잖아요. 전체 제가 그린 부분 요거 한 세트가 이랑이에요. 자, 이랑을 보시면은 요 위에 두둑 부분에다가 이제 보리를 심는 거죠. 보리를 심고 보리를 주당 50리씩 조파를 줄뿌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작물 콩을 이제 2립씩 파종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파해야겠죠. 네,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두둑은 이제 보리를 두 줄로 줄뿌림,
줄뿌림, 조파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둑 옆에 무너지지 않도록 콩을 전파하는 거죠. 이립식. 우리가 실제로 이건 하지 못하지만 여기 문제에서 키포인트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맵곡류를 맵간작하세요. 주작물, 부작물 이렇게 고를 때 보리랑 콩 고르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름 중순에 파종하는 거 두 가지 혼작하세요 했을 때 이거는 종자를 콩, 수수 이 두 가지 종자를 고르셔야 돼요. 혼작할 때 콩, 수수 같이 섞어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 중순이니까 한 6월 달쯤, 6월 말이나 7월 초에 파종하는 작물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묻는 거라서 그때 선택한 종자는 콩, 수수 고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추가. 자, 여름에 수확하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되는 그런 작물, 특히 사료 작물 두 가지를 골라서 난혼작으로 파종하시오. 여기서 보시면 이 여름 시기에 수확할 수 있는 사료 작물, 요 헤어리 배치와 보리를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난혼작이라는 것은 이게 이 난자가 있어서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막 섞는 거. 혼작도 그냥 섞는 거지만 무질서하게 섞는 걸 난혼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서 이 종자 고르시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난혼작 같은 경우, 특히 사료작물 같은 경우에는 일항을 만드실 때 우리가 보통 일항 생각하시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여름작물, 특히 사료작물 같은 경우에 평일항, 정말 널찍한 일항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줄뿌리 만드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62쪽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종자, 기사, 기술사 어디든 가장 키포인트인 거죠. 종자의 발화 외적 조건. 저는 외적이란 말을 꼭 둡니다. 왜냐면 내적 조건 두면은 이건 발화력과 관련된 거거든요. 수온 상광.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광은 광발화성, 안발화성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쓰세요. 그러면 수온, 산. 이렇게 앞 글자만 알려드렸다고 해서 정말 수온을 쓰시면 틀립니다. 수분, 온도, 산소 이렇게 꼬박꼬박 쓰셔야 되고요. 각각의 조금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럼 광발화성, 안발화성의 작물까지 세트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자의 발화 과정도 알아두세요. 수분 흡수. 그래서 먼저 수온 상강의 수부터 배우시는 거예요. 수분 흡수가 되고 그 안에 효소가 활성화되고 배에 신운이 생장이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종피가 열리고 어린 싹과 어린 유근이 이제 출현한다는 거.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 하시지 마시고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금방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67쪽입니다. 경운, 땅갈기. 우리가 경운기 했을 때 그냥 여러 가지 오래된 농기계라고 보시지 말고 경운 자체의 말이 땅갈기의 그런 용어죠. 그래서 경작지를 가는 거는 이제 중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경운의 필요성을 세 가지 쓰세요 하면은 토양의 물리성 개선, 파종 및 이식 작업을 편리하게 한다. 토양 수분을 유지하기 유리한다. 사실 요건 애매해서 요것보다는 다른 것부터 먼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우는 심하게 하면 토양 수분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경우는 적당한 경우인데 이것보다는 우리는 필답에 정확한 걸 써야 되니까 다른 걸더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잡초 발생 억제, 해충 발생 억제. 자, 보시면 사실 이 세 개 세트 자체가 심하게 경운하면 오히려 더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실은 제 좀 괜찮은 것만 골라드릴까요? 토양의 물리성 개선, 파종 이식 작업용이 그 다음에 비료 농약 사용 증가, 유기물 분해 촉진 이렇게 4개 외우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맞긴 맞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은 경운이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68쪽 멀칭의 뜻, 멀칭의 정의까지 쓰시면 좋습니다. 자, 멀칭 효과, 지온 조절, 토양 건조 예방, 수분 증발 억제, 토양 요실 방지 이렇게 외워두시고 설마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투명한 플라스틱에 대한 효과, 흑색 플라스틱 필름의 효과 이렇게 약간 가로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71쪽 생력재배의 정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인건비를 낮춤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 여기에 농약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씁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요. 유기농 하다가 너무 힘들었을 때는 잡초 뽑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예초에 돌리다가도 어깨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잡초가 그만큼 힘들어요. 자, 생력재배 정의 꼭 알아두세요. 자, 농업 전공자들도 가끔씩은 헷갈리는 필수 원수. 과거에는 16가지였지만 최근에도 아니죠.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17가지로 다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과거의 책에는 16가지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외우기 동영상 있으니까 그거 하나 보시면서 하시고요. 규소 나올 수도 있어요. 벼에 효과적인 원소를 쓰세요 했을 때 규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79쪽 연면 시비에 정의를 쓰세요 했을 때 물에 타서 작물의 잎에 이렇게 키포인트 단어 생각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시비 효과를 쓰세요. 그럼 요 3개 쓰시면 되고요. 급속한 영양 회복, 품질의 향상, 비료분의 유실을 방지한다. 자, 연면 시비 하시면은 보통 우리가 아플 때 링겔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작물이 비료를 어디서 흡수하죠? 뿌리에서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급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면 시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유기농 산업기사의 기출 문제인데요. 성분 함량이 511%로 표기된 유박비료 300kg 중에서 질소, 인산, 칼륨은 각각 몇 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는가?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식과 답을 쓰는 건데 511 표시된 거는 이제 MPK 순서대로 표시된 거죠. 그래서 300kg 중에 0.05가 이제 질소고 300kg 중에 0.01이 이제 인산이고 300kg 중에 0.01이 칼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300 곱하기 0.05 해가지고 계산식 다 쓰셔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네, 해충과 천적 83페이지입니다. 진딧물의 천적, 무당벌레, 기생벌, 풀잠자리, 콜레마니 진드번, 진드혹파리. 요거에서 한 2개씩만 체크해서 외워주세요. 진딧물, 응애류, 총채벌레, 온실가루이, 잎굴파리, 가루깍지벌레, 나방류. 이것도 산업기사 기출문제인데요. 친환경 농업 육성 법령에 의거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다음 해충의 천적 2가지를 쓰세요 했을 때 이 2가지가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쵸? 요 각각의 종류 쓰시면 됩니다. 자, 목초의 하고 현상. 이 문제 넣을까 말까 했는데 기출문제 있어서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하고 현상이 무엇일까요? 했을 때 북방형 목초 아니면 한지형 목초 둘 중에 하나는 꼭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목초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조금 냉해에 강한 이 북방이 이제 추운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잘 자라는 목초가 여름철에 생장이 쇠퇴 정지하고 심하면 황화 이 3개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생장이 쇠퇴하고 해서 생산량이 감소되는 현상이 하고 현상이다. 라고 정의 알아두시고요. 하고의 원인은 고온, 건조, 장일입니다. 여름철 고온이 지속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작물, 특히 한지역 목초가 너무 생장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대책도 관계, 물을 주는 거죠. 관계 혹은 관수를 쓰셔도 돼요. 품종의 선택, 뭐 북방형 목초가 아니라 이제 다른 목초를 선택하시거나 혼파, 섞어서 파종하거나 방목 조절을 하시거나 이 4가지 대책까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